안녕하세요. 풍문으로 듣는 방송 시네타운 19 헌정 방송 시네타운 3구 설 특집 호해 방송 시작합니다. 왜 박수 안 쳐? 네,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자, 저는 시네타운 3구 진행을 맡은 라이프 아티스트 존 씨. 네, 저 파인입니다. 네, 저희가 새해를 맞아서 네. 깜짝 멤버 교체가 있습니다. 이런 것 좀 하지 마.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우리 목동 꽃 중년 네, 패스밴더님. 네. 꽃. 그동안 그 윤계래와 싸우냐고 고생 많으셨는데 너무 힘들었어. 그렇죠. 네. 네. 오늘 좀 하루 쉬겠다고? 그렇죠. 네. 네. 하셔가지고. 새로운 멤버가 네. 왔죠. 네, 오늘 게스트 소개,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패스밴더님 권한대행 이승민이라고 합니다. 감독님, 반갑습니다. 뭐 오랜만은 아니네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한 3주? 한 달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큰일이 한 번씩 그러니까. 네, 제가 올 때마다 소요 사태가 한 번씩 벌어지면 그러니까요. 또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뭐 한 주간 뭐 하던 대로 학교에서 네, 행정조교회를 하고 네. 저는 또 다이어트 시작해가지고 뭐 뭐 다이어트라고 할 것도 없는데 그냥 깔짝깔짝 새해가 밝으면 뭐 다들 움직이고. 다이어트 해야 돼. 다 이거는 해. 국룰이야. 국룰이야. 네. 그냥. 나라에서 지정해줘.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으나 어. 일단 시작은 했습니다. 이거 휘트니스 네. 하시는 분들도 먹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지금 대목인데. 지금 네. 대목이지. 지금 아주 꽉꽉 차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아주 러닝머신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줄을 서야 돼요. 요즘 그거 되게 네, 그 고를 때 네, 운동하는 짐 고를 때 네네. 되게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네, 천국의 계단이에요. 그게 있냐 없냐. 네, 그게 있느냐 없느냐, 네, 네. 몇 개 있느냐. 제가 이런 거. 다니는데 한 8개 정도 있고. 진짜? 엄청 큰 엄청 커요. 헬스장이네. 네네네, 진짜 커요. 그리고 트레드밀은 어림 잡아서 한 30개 정도 있고 엄청 큰데요. 근데도 줄을 서야 돼요. 천국의 계단 인기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다들 천국의 계단은 꼭 타지 않더라도 그냥 보고만 있어도 그거만 있어도 이렇게 심리적 열량 소비가 돼. 그러니까 내 근육은 안 늘어나는데 뭔가 심호흡은 늘어나고. 저는 가끔 이제 천국의 계단은 가끔 하고 매일 이제 트레드밀을 한 30분에서 1시간 타는데 이게 보여요. 아무래도 이게 이제 뭐가 좀 보여요? 지역별로 차이도 있고 몇 군데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그 앞에 이게 TV가 있지 않습니까? 네. 뭐가 틀어져 있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정치 성향과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네네. 아쉽게도 제가 가는 데는 네. 보통 골프 방송. 골프. 뭐. 그렇습니다. 골프 방송 아니면 뭐 TV 조선 이런 거나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에헤. 네. 난리가 났어요 어젯밤에. 그렇죠. 네. 지금 지금 이 방송이 언제 나갈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네네. 지금 저희가 2025년 네. 1월 19일 네. 헌정사상 네.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죠. 그렇죠. 그 대통령이 현직 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구속을 됐습니다. 받는 네. 구속영장이 나온 네.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설 앞두고 이 국민들한테 큰 선물이 선물을 되었죠. 네. 설 선물을 음. 크게 한 방 쏘셨네요. 그런데 참 이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 또 그 어디지 공덕 쪽이던데. 네, 서부지법이죠. 서부지법에 네, 서부지원. 네, 지지자들이 네. 난동을 폭도들이 일으켰죠. 네, 네. 난동을 일으켜가지고 이게 되게 큰 사건이거든요. 맞아요. 이게 뭐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닌데. 아니 경찰들이 굉장히 많이 다쳤더라고요. 한 30명 정도가 부상이라고. 그러니까요. 네. 네, 중상도 있어요. 근데 경상도 있지만 중상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건조물 침입죄에다가 네. 이게 헌법기관을 했으니까 내란으로 봐도 되는 거죠. 내란으로 그러니까요. 봐도 네, 돼요. 그렇죠. 이거 내란으로 볼 수가 있는 네. 거예요. 로 엮어야 되는 게 맞고요. 음. 네.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참 우리 저는 이제 빛의 혁명이라고 하는 그렇죠. 이 집회에 많이 나갔지만 네. 우리가 이렇게 무혈로 네. 우리의 뜻을 음. 이렇게 잘 전달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그렇죠. 그것이 평화 시위였기 때문에 맞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네. 영향력을 끼치고 지지를 받고 지지를 할 수 있었던 받았던 거죠. 네, 세계적으로도 지지를 받았던 그렇죠. 그 이유가 음. 바로 이제 평화 집회였던 네. 이유 때문에 있었는데 네. 정반대로 또 그러니까요. 그들의 어떤 수준에 맞게
안타깝습니다. 네. 그리고 자기들끼리 막 생방송 올리고 네. 알아서 알리바이를 그렇게 폭동이죠. 만들어주셨어요. 폭동, 네. 폭도들이죠. 네. 폭동이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세기에. 새해 벽두부터가 2025년에 이게 무슨 네. 일이에요? 그래서 진짜.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죠? 지금 거의 뭐 전담팀을 구성해서 네. 빨리빨리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경찰에서 네. 전담팀을 구성한다고 하고 네. 그리고 검찰에서도 네. 전담팀을 구성한다고 합니다. 네. 또 장이 섰으니까 네. 검찰이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그렇죠. 바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이거는. 한다고 하고 네. 지금 법원 법제처장 사무처장이 네. 굉장히 크게 이것에 대해서 네. 공동 성명을 발표를 했거든요. 네. 얘네들이 되게 멍청한 게 자기들한테 형을 집행할 사람한테 네. 그러니까요. 옷을 다들 부셨어요. 그러니까요. 이건 정말 얘네는 아니 좀 봐가면서 해야지. 그렇죠. 아무리 난동을 부리더라도 네. 얘네 가만히 아마 못 넘어갈 거야. 지금 뭐 현장에서 한 85명 정도 그 구속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현장 체포가 된 네.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긴급 체포로 바로 된 것 같은데 네. 이 외에도 수백 명이 그 난동을 부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 그 통신조회나 이런 걸로 다 찾아가지고 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잡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네. 그 이제 이거를 또 부추긴 사람들까지도 네. 그렇죠. 다 발본색원 해가지고 지금 네. 뭐 현재는 아직은 음모론의 영역에 있는 거긴 합니다만 네. 어제 일어났던 그 폭도들의 행위의 배후에 네. 네. 신천지가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신천지 정황이 있어요. 있어요. 네. 네. 단서가 있나요? 네, 지금 뭐 조직적으로 동원되는 동원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증언들로 계속 나오고 있고, 네. 제가 요새 그 DC 인사이드에 네. 그 극우 커뮤니티 좀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새끼들이 네. 뭔 생각을 하나? 네. 그래서 뭐 국민의힘 갤러리나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 대표적으로 이 두 개가 핫하죠. 네, 핫한 놈들인데 네. 그 사람들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이라도 이렇게 뭔가 되게 조직적으로 움직인 적이 있었냐 하면서 지들끼리도 좀 뭔가 이상한데? 우리가 한번 이렇게라도 한번 뭔가 한 팀이 돼서 움직인 적이 있었나? 우리 시위할 때 이런 식으로 할 정도로 네. 자기들조차도 지금 의아하다. 네. 의아한 생각들을 하고 있고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네. 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속속들이 나오는 뭐 기사를 보면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뭔가 분열이 좀 일어나고 있는 조짐이에요. 이 사태를 두고. 네. 일단 뭐 그 부추긴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네. 뭐 윤상현 의원이라든지 네. 뭐 이런 사람들이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좀 부추긴 부분이 좀 있고 네. 저는 근데 사실 네. 뭐 권성동이나 이런 사람들이 내놓는 네. 성명을 보면 그냥 그 사람들 두둔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뭐 지금 이거 수습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대놓고 두둔하느냐 네. 아니면 뭐 책임 회피라든가 그냥 모른 척하느냐 이렇게 좀 갈리고 있는 아니 뭐 분위기예요. 양비론으로 네. 가고 있어요. 네.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얘네는 진짜 5만 군데에서 이재명 다 소환시키고 진짜 이상한 신박한 논리로 다 네. 이재명을 소환을 시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아니 진짜 신기해. 진짜. 아니 어떻게 논리가 그렇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정당이 정치를 해야지 계속 선동질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선동질만 그렇죠?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얘네가 뭐 공식 성명이라고 낸 것도 네. 그냥 선동질이에요. 그렇죠. 뭔가 알맹이가 없어요. 알맹이가 없어. 네. 이 문제에 대한 정말 근본적인 것을 건드는 게 아니라 그냥 네. 선동질만 하고 있어요. 네. 한심합니다. 이 새끼들 아무튼 우리 경찰분들 막 피 철철한 거 네, 진짜 보는 그러니까요. 거죠. 네. 철철 나고 네. 기자분들도 자기들이 막 검문 검색해가지고 네, 네. 명함 내놓으라 그래서 어디 언론사인지 네. 확인하고 네. 그 유튜브 혹시 보셨어요? JTBC 기자분이 네. 바디캠을 달고서 네. 그러니까 거기에 몰래 잠입한 거예요. 아, 그 맞죠. 사람들 사이에.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법원을 공격했는지를 이제 자기가 몰래 숨어가지고 지지자인 것처럼 해가지고 네네네. 찍은 영상이 유튜브에 있거든요. 아, 그래요? 보면은 네. 난리도 아니에요. 그 7층까지 올라가는 네, 거죠. 네, 네. 그 실제 판사분들이 일하시는 업무 공간도 다 때려 네. 부셔요. 진짜 7층까지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뭐
이제는 말이 됩니까 진짜 이게? 법원 들락날락거리면서 네. 본인들이 때려 부신 네,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그렇죠. 거의 그에 합당한 아마 처벌을 받게 되지 않을까.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건 이제 본격적으로 조기 대선 시즌이 시작을 되면 네, 이제 밖에 나와서 선거 운동도 하고 그러실 텐데 네, 이런 정도의 사람들이면 진짜 테러를 감행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그러니까요. 굉장히 강하게 들고 네, 네. 되게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구속영장을 이제 발부했던 그 검사님은 지금 신변보호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이제 협박이 네. 들어오는 협박 테러 협박이 네. 들어온 판사님들한테 네, 신변 보호가 네, 들어가는 이루어지고 걸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참 어쩌다 우리나라가 아니 이게 진짜 이거 무슨 후진국에서나 보일 후진국에서나 뻔한 정말. 진짜. 네. 이 와중에 또 윤석열은 뭐 수사에 더 이상 응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버티고 본인의 있는 어떤 것인데. 그 탄핵을 네, 계속 이렇게 확실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라는 게 네, 그 포함되거든요. 그쵸. 탄핵 사유에. 네, 네. 아마 계속 이렇게 본인의 이제 명만 재촉하는 네.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탄핵 인용에 대한 그 스케줄이 나왔죠. 네, 헌재에서 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네네. 아마 2월 말에 될 것 같아요. 뭐 2월 6일부터 시작을 해서 네. 뭐 하루씩 건너서 이렇게 네. 쭉쭉 진행을 한다고 굉장히 스피디 있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네. 지금 뭐 그 윤석열이 뭐 수사에 응하고 말고에 네. 상관없이 그 여부와 상관없이 음. 아마 2월 중순까지 쭉 이렇게 네. 스케줄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뭐 사람들마다 조금씩 의견이 달라지긴 하는데 뭐 못해도 한 2월 말에는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탄핵 인용이 빨리 되지 않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전국이 너무 불안정하니까 네. 빨리빨리 처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헌재도 지금 되게 빡쳐 있거든요. 그렇죠. 네. 엄청 빡쳐 있겠죠, 당연히. 일단 네. 기본적으로 그 12월 3일 개업날 네. 판사를 잡아가려고 했던 네, 네. 그런 것 증거도 있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뭐 수사에 대한 그 협조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불성실하게 네.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헌재가 지금 제일 빨리 하고 있어. 이제 업무 처리를 네. 제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좀 그래서 뭐 한 달이나 네. 2달 내로 좀 좋은 소식을 네. 듣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빨리 상황이 정리돼서 이렇게 좀 분열된 공론과 국민들의 이 마음을 조금 다시 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빨리 왔었으면 하겠습니다. 자, 저희 뭐 이게 방송을 저희가 지금 이 설 특집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저희가 설 연휴가 이번에 굉장히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주 방송을 쉬게 돼서 이렇게 부랴부랴 특집 방송을 준비하느냐고 네. 연이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댓글이랑 사연은 당연히 지금 없고 뭐 없는 걸로 봐야 되고요. 네. 저희가 그동안 이제 긴 연휴가 있지 않습니까? 아, 네. 그동안 저희한테 뭐 시간이 나시면 댓글, 또 네. 후원, 그리고 메일로 사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메일로 사연을 받고 있거든요. 네, 저희 메일로 사연 받고 있습니다. 저희 이메일 주소는요. CINETOWN 숫자 39 네. gmail.com입니다. 네, 시네타운39 gmail.com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인스타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스타그램에서 숫자 39 그리고 팟캐스트 PODCAST 이렇게 검색해서 저희 계정 찾아서 팔로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유튜브도 있죠. 네, 저희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에서 시네타운 39 한글로 시네타운 39 이렇게 검색해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사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수민 감독님 오늘 네. 오신 이유가 있죠? 저희가 초청을 한 이유가 있죠. 그렇죠. 초대를 한. 네. 네. 저희가 지난 12월 초였나요? 그 네. 계엄이 있던 네, 그 그렇습니다. 주였죠. 네. 그 주에 원래는 원래 예정돼 있던 그쵸. 게 원래 예정돼 원래 있던 게 이제 그쯤이었는데. 이승민 감독님의
최근작. 그렇죠. 네. 소개를 하러 나올 때마다 이 네, 그러니까 사회가 그렇습니다. 혼란하게 혼탁해지네. 네. 이상하게.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좀 분량을 많이 준비했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승민 감독님, 최근작. 이 제목이 조금 어려워요, 그죠? 네. 글 쓰신 분 혹시 네, 맞습니다. 발음이 좀 안 돼. 글 쓰신 글 쓰신 분 혹시 글 쓰신 네. 분 혹시. 네네. 네. 네. 네, 네, 저희가 지금 그 영화 설명란에 네, 링크를 올려드릴 거고요. 네. 네, 그래서 다들 혹시 지난번에 좀 그때 워낙 진짜 거의 찍먹 수준으로 그냥 하고 넘어가죠. 그것도 그렇죠? 그렇고 네. 워낙 그 전국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네. 영화를 뭔가 바라라고 하기도 엔터테인먼트가 맞습니다. 그 시국이 엔터테인먼트를 다 네. 빨아먹어버렸어요. 빨아먹었죠, 네. 그죠? 뭐 지금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네. 그때보다는 훨씬 상황이 네, 나아졌으니까요. 훨씬 나아졌으니까 네, 지금 또 올려드리는 요 링크로 네, 영화를 또 감상해주시면 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가 굉장히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죠. 네, 40분 러닝타임이 정도 한 분량. 40분 단편 정도? 영화 치고는 굉장히 그쵸, 긴 길죠. 편이죠. 네, 긴 편이죠. 네. 놀랐어요. 어중간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 전작은 조금 더 짧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아마 그것 한 30분 내외였을 네.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게 두 번째 작품이신 이건 세 번- 세 번째 작품이신 건가요? 네, 세 번째죠. 세 번째 아. 작품이시고. 네. 와, 꽤 많이 하셨네요, 진짜. 줄기차게 달려오셨네요. 네, 근데 이번에도 이제 공포 장르의 그쵸. 영화예요. 맞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공포 장르를 좋아해서 계속 지금 공포 장르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네, 뭐 그렇기도 하고요. 근데 네. 사실 보는 거 되게 특이한 건데 네. 보는 것보다 네. 만들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가 더 좋은 것 같은 생각이 큰 것 같아요. 근데 살짝 좀 공포라는 장르가? 네, 미묘하긴 한 건데 네. 네, 미묘하게 좀 다르긴 한데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든 요걸 보고 사람들이 조금 놀라거나 네, 네. 좀 공포스러워하거나 네, 막 이런 그 거를- 반응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것보다. 아 그렇구나. 하긴 또 창작하는 사람들은 그 보는 사람의 반응까지가 네. 또 내 작품의 어떤 그거겠네요. 사실 공포라는 장르가 그 이야기보다는 약간 어떤 장치가 네, 굉장히 돋보이는 작품 맞습니다. 장르이긴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기로는 뭐 신인 작가, 신인 감독들이 네. 대부분 이제 입봉장을 공포로 네. 많이들 하시죠. 네, 많이 저예산으로 네네. 할 수 있는 네, 장르이기 네, 때문에 또 하고 뭔가 막 물론 이제 공포 영화 중에서도 이야기가 탄탄한 것들도 많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플롯이나 이런 게 조금 어떻게 보면 정형화되어 있잖아요. 네, 그죠? 단순한 편이 네, 많죠. 네네. 그래서 아마 공포를 좀 많이 선택을 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네. 이 영화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시면 네. 약간 뭐 간략한 줄거리만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뭐 네. 저번에도 네, 한번 네, 잠깐 네, 말했던 네, 것 네, 같은데 네. 이 주인공이 음. 유진이라는 친구인데요. 유진이라는 친구는 대학생이고 네. 뭐 전공이 딱히 뭐라고 명확하게 영화 속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친구는 전공과는 별개로 자신만의 어떤 웹소설을 쓰는데 더 네. 관심이 있는 친구예요. 그리고 네. 그 웹소설을 또 어떤 뭐 엄청난 어떤 커뮤니티에 올리는 것도 아니고 네. 그 에브리타임이라고 하는 대학생들이 네네. 모여 있는 작은 커뮤니티에 올려서 내가 아는 사람들만 봐라. 네, 뭐 소소한 그래도 관심을 받는 이런 네. 정도의 친구인데 네. 뭐 이 친구가 쓰는 소설이 대충 그런 겁니다. 뭐 야설과 그냥 뭐 그 오글거리는 로맨스 그 어딘가에 있는 네네네. 뭐 다소 유치해 보일 수도 있는 그 네. 정도 수준의 글을 네. 쓰는 친구인데 네. 넘을까 말까 선을 넘을까 말까 네. 하는 그런. 그게 이제 관심도가 굉장히 호응도가 좋은 거죠. 네. 근데 이 친구는 막상 자기는 좀 더 자극적인 것들을 어떤 그런 소재들을 네. 찾고 글을 쓰고 싶어 하는데 네. 그 와중에 이제 예전에 친구였다가 지금 네. 사이가 멀어졌던 또 네. 지연이라는 네. 또 미스터리한 친구가 한 명 또 있습니다. 네. 또 이 친구와 오랜만에 다시 재회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게 약간 그 감독님이 직접 이렇게 창작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제가 보기에는 약간 메타적인 의미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소재를 갈구하기 위한 그런 뭐 물론 그렇습니다. 창작자의 네. 그런 네, 태도?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런 게 이제 좀 반영이 된 느낌인데 영화를 이렇게 이
이야기를 만들게 된 어떤 동기라든가 모티브 이런 게 있을까요? 뭐 일단은 졸업을 하고 나서 처음 만든 제 개인 작품이었기 때문에 네. 좀 평소에 진짜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생각이 좀 강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전부터 계속 마음속에 꿈은 있었거든요. 그 괴담이라고 하는 소재, 네. 인터넷에 떠도는 어떤 풍문들, 무서운 네네. 이야기들을 소재로 해서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항상 마음속에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미뤄지다가 진짜 하고 싶은 순간이 왔다, 이제 할 수 있는 순간이 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그때부터 좀 원래 인터넷 커뮤니티에 돌아다니는 그런 오싹한 글들을 읽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네, 그런 걸 좋아해서 틈틈이 그냥 키워드 형식으로 메모에 남겨놓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총합을 해본 거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네. 많이 본 듯한 장면들도 많이 네. 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 글 쓰신 분 혹시라는 네. 제목의 모티브 자체도 저번 방송에서 제가 한번 언급해 드렸는데 네네.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왔던 네. 어떤 한 글에서 또 모티브를 찾은 거기도 하고, 네네. 그런 작은 소재에서 안 놓치려고 했던 것들이 좀 나중에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이 40분이라는 러닝타임을 가진 그렇게 짧지 않은 단편 영화인데 40분 분량을 채우려면 이 어느 정도의 제작 기간이 소요가 되었나요? 사실 정말 편하게 널널하게 찍으려면 얼마든지 늘려서 네, 찍을 그렇죠. 수 있는 건데 네. 뭐 예산이 이제 워낙 저예산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장비도 빌려야 되고, 네. 한 6일 걸렸던 것 같습니다. 6회차 일주일도 안 정도. 걸려서. 네. 아, 네. 촬영은? 네, 촬영 자체는 아, 6회차대로 생각보다 얼마 안 걸렸네. 끝내서 네. 그래서 보다 보면 배우들이 점점 피곤해집니다. 아, 그래요? 비주성이 스텝들도 스텝들도 마찬가지였고. 진짜 스피디하게 찍었네요. 그렇구나. 6일 안에 끝냈습니다. 네. 그럼 이 지연이 마지막에 이제 다크서클이 되게 아, 짙어지고 그게 진짜 다크서클이구나. 아마. 네. 일부러 공포 네. 연출한 게 아니라 아니 그럼 보통 그 학생들 이제 영화과 네. 학생들이 만드는 네. 네, 그런 단편 영화들도 보통은 6일이면 굉장히 오래 찍는 오래 거죠. 찍는 거예요. 네. 보통 다 2, 3일. 보통 한 4일, 2일 정도가 가장 평균적인 것 같고요. 이게 그 촬영 기간이 제작 비용이 엄청나게 네, 하루하루 지나갈 때마다 이게 돈이 막 배로 올라가니까. 네네네,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얼마나 들었어요 이번에? 또 돈 얘기야. 그만해. 힘들었대. 작년에. 앞자리 8? 앞자리 팔 이런 힘들었네. 거죠, 말했습니다. 그래요? 와 진짜 힘들네. 네. 아유. 네. 그러면은 이거 뭐 현장에서 찍을 때 네. 여름에 찍으셨다고. 한여름이었죠. 네. 아, 뭐 고충이나 이런 게 좀 어떤 당연히 게 있었어요? 더위고요. 네. 그쵸. 저- 작년에 또 작년 워낙 여름이 더웠어야지. 워낙 폭염에 그쵸. 폭염이어서 네네네. 그리고 또 습도가 높았어요. 네. 이게 버틸 수 있는 환경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진짜 그렇죠. 정신력으로 다들 버텨준 거고 네. 네, 너무 고맙죠. 이 배우분들은 다 뭐 친구거나 아까 네, 동기거나 제 후배, 동기와 후배들이어서 후배들. 다 우정 출연이고 출연으로. 스태프들도 다 후배들이고 네. 동기여서 아. 다 우정으로, 그러니까 인건비는 영원입니다. 아. 아. 네, 인건비 영원입니다. 그럼 뭐가 들었어요? 식사비. 장비 빌리고 식비와 식비. 장비, 장비 네, 때. 아. 네, 그게 가장 큰 돈이죠. 네. 그리고 이건 뭐 이렇게 로케이션 같은 거 할 때 뭐 이렇게 뭐 네. 어디 허가하거나 어디 아, 맞아. 빌리거나 그런 그거는 네. 다행히 네. 그 지연이는 집으로 나온 그 집은 네. 참 아이러니한 게 후배의 본가 집인데 아 그래요? 아. 네. 원래 있는 집이에요? 거기를 직접 지으셨대요, 부모님께서. 아, 그래요? 그래서 2층 집이거든요. 그렇게 세트장처럼 지으셨대. 네네네. 아니 너무 동화에 나오는 그러니까. 네. 난 세트장인 줄 알았어. 생겨가지고. 그 외관과 어. 내부는 다른 공간입니다. 아 그래요? 외관은 또 다르고 다르고. 내부는 또 다른 집인데 아. 그 내부 자체는 이제 후배 본가고 네. 그것도 2층 집이어서 네네. 그걸 이제 개조를 해서 그 친구가 사실은 그 이런 외부 독립영화 팀에게 네. 이 집을 렌탈하는 일을 계속 했었대요. 아, 그래서 그래요? 네. 저는 지인이니까 음. 굉장히 그 DC를 많이 해줘가지고 저렴하게. 저렴하게 저렴하게. 대여를 했었고 네. 인맥이 좋네. 그러니까. 그 외관 집 그 되게 하얀 그 집 네네. 있잖아요. 네네. 그 집도 되게 웃긴 게 이제 로케이션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 학교에서 그 근처에 이렇게 산 타고 이렇게 쭉 올라가면 예비군 훈련장이 있어요. 네.
이제 학생들 가는 학생 예비군 때 가는 네. 예비군 훈련장이 있는데 그 가는 길에 뜬금없이 그 집이 따로 혼자 있어요. 아, 그래요? 언덕 위에 너무 뜬금없이. 지금 살고 계시는 분이 네네 실제 있고요. 분이 살고 계셨는데 네. 처음에 이제 답사를 할 때까지만 해도 네. 안에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 하고 왜냐면 한 새벽쯤에 답사를 한 거 느낌을 봐야 되니까 밤의 느낌을. 네네. 근데 진짜 너무 뜬금없이 무슨 진짜 공포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네. 언덕 위에 진짜 그 하얀 집만 덩그러니 있는 네. 거예요. 양 옆엔 다 아마 폐 건물이었나 그랬을 네. 거고요. 근데 실제 계셔서 어르신께서 살고 계셔서 네. 그분께 따로 연락을 해서 그냥 요거는 어차피 문 여는 장면만 찍은 거거든요. 아. 그 하얀 집은. 네. 네네. 그래서 요것만 잠깐만 찍고 가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허락을 받고 그랬었죠. 그랬구나. 네, 학생들이라고 사정사정하면서. 네. 아니 이게 네. 그 집이 뭐 이게 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기도 한데 그 일러스트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애니메이션.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딱 덩그러니 이게 집을 하나 그려놨어요. 네. 평지에다가. 네. 근데 그거랑 너무 잘 딱 맞는 그러니까. 거야. 실제 집이랑 그 어. 집이랑. 네. 그래가지고 야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구했지 이 생각을 네. 했거든요. 네. 또 그런 집이 또 있었구나 실제로. 그러면 이걸 로케이션 먼저 헌팅을 하고 애니메이션 만든 그럼요. 거예요? 네. 그렇구나. 애니메이션 자체는 편집하면서 이제 그 새로 들어온 네, 거예요? 새로 추가해서 넣은 장면들이고요. 애니메이션은 따로 작업하시는. 저희 학교가 네. 되게 유명한 학과가 두 개가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 무대 미술 전공이랑 네네. 만화 애니메이션이 되게 유명한 학교인데, 네. 그래서 그 부산행 찍으셨던 네. 네. 연상현? 연상호 감독님께서도 음. 만화과 출신이시고, 네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되게 유명해서 만화과 친구 중에 또 아는 지인이 또 있어서 네. 그 친구에게 또 부탁했죠. 그래서 그리게 됐죠. 그렇구나. 아니 이번에 특히나 그런 네. CG라든지 네. 네. 뭐 이렇게 이제 주인공이 그래픽 같은 것들. 네, 그래픽들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렇죠. 애니메이션이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이런 네. 디테일들이 이게 되게 다 돈일 텐데. 다 우정 아. 베이고.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디테일하게 잘 돼 있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그렇구나. 아니 공포 영화를 좋아하시면 네. 뭐 국내나 뭐 해외 뭐 좋아하시는 공포 영화 감독님 아니면 나의 롤 모델 감독님 네 이런 게 있을까요? 공포 영화 감독님이라고 하면 뭐 되게 그 검은 사제들하고 사바 뭐 파묘하셨던 장지영 감독님이야 네네. 워낙 오컬트에 이제 독보적인 한국 그쵸. 영화의 독보적인 분이 계셔서 네. 되게 저는 그분의 그때부터 좋아했거든요. 그 검은 사제들이 원래 네, 원래 독립 영화로 따로. 독립 단편 영화가 네. 원작이에요. 네네.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예종 졸업 영화로 알고 있는데 네네. 12번째 보조사제라고 하는 네. 영화 단편부터 너무 좋아했던 감독님이고 네. 그래서 그런 쪽 루트도 있고 네. 또 해외 쪽으로는 사실 제 정서가 뭔가 동양 공포가 좀 더 맞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네. 아무래도 느낌이 좀 많이 다르잖아요. 네. 사실 검은 사제들이야 네. 되게 저는 되게 시기적으로 되게 잘 맞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양의 그런 카톨릭의 엑소시즘물을 한국화시키는 거를 굉장히 잘한 거고 네. 사실 우리나라 정서는 더 샤머니즘에 맞는 측면도 있고 그렇죠. 네. 토속 신앙이나. 네, 그 아마 정서적으로 더 맞는데 네. 그래서 외국보다는 아마 일본 공포 영화도 좋아하고요. 어. 뭐 2000년대 초반에 워낙 많이 나왔잖아요. 네. 뭐 주온 시리즈라든지 링이라든가. 링 시리즈라든지 네, 네. 뭐 착시나리 시리즈도 있고요. 네. 거기서 좀 많이 영감 얻은 것 같아요. 그렇구나. 아니 뭐 요즘 한참 네. 무속 신앙이. 네. 네. 그렇죠.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죠. 네, 또 그쪽에서 뭔가 영감을 얻으셔가지고 네. 네. 작품을 또 하셔도. 그 생각을 해봤어요. 친구들이랑 네. 얘기를 하다가 네. 서울의 봄처럼 음. 지금 전국이 한 20년 뒤면 영화화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그렇죠. 같기도 한데 네.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제가 네. 아니 근데 빌런이 매력이 있어야지. 음. 지금 빌런은 너무 매력도 없고 찌질하지 그쵸. 않냐. 찌질하죠. 그랬더니 이제 네. 우리 여사님 계시지 않냐. 그래서 듣고 나니까 여사님 이야기는 굉장히 도파민 소스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너무 지저분해. 또 거기는 추잡하고. 네. 네. 아니 저는 영화 보다가 이게 음. 되게 구조적으로 좀 네. 이게 40분이나 되는 분량을 네.
그 영화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되게 디테일이 많이 들어간 게 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좀 보자면 그 주인공 이제 유진이 네. 본인이 이제 가장 주변 인물로 나오는 사람이 이제 2명인데 네. 한 명은 그 학교에서 네. 계속 그 왔다 갔다 이렇게 만나는 네. 그 친구가 있고 그 한 명은 그 지연이라는 네. 되게 음침한 네. 아이가 있는데 그 점점 무대가 이렇게 학교에서 그 되게 사적인 영역으로 네, 집으로 들어가. 공간으로 들어가면서 뭔가 이제 공포의 분위기로 이렇게 이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뭔가 이렇게 터널까지 네. 그런 구조를 그러니까 공간을 되게 잘 썼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 뭐 이걸로 뭐 사회 현상과 뭐 어떻게 이렇게 연결 지어서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뭔가 점점 사람들이 그 개인의 공간에서만 이렇게 갇혀서 네. 각자가 그냥 각자의 어떤 영역을 만들고 그 바운더리를 나오지 않는 그런 어떤 현상 같은 거를 공포감으로 이렇게 그렇게 연출하신 생각해 게 주시면 아닌가. 엄청난 그 포장이 잘 된 것 같고 내가 너무 맞다고 해. 맞다고 해. 맞습니다. 맞다고. 그런 시선을 그런 그게 말한 맞나요? 거고요. 그리고 잘 맞네. 파인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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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네. 맞네. 네. 저도 느꼈습니다. 네. 현대인들의 개인화를 네. 담은 네, 네.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네. 아니 그래서 되게 음. 이분화를 많이 시켜놨어요. 네네네. 많은 장치들에서 네. 맞아. 맞죠? 네, 그거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톤도 아예 네네. 분할이 돼 있어. 뭐 네네. 세피아 톤이랑 네. 아예 그 푸른 느낌이랑. 저희 청취자분들이 또 이제 네. 이 방송 듣고 한번 찾아보실 텐데 네, 네. 좀 이런 점에 좀 제가 의도를 많이 했으니까 이런 점에 좀 유의해서 보셔라. 네. 저는 원래 네. 사실 공포 영화는 소리가 저는 70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네. 그래서 소리가 모든 걸 다 하는데 음. 아쉽게도 저희가 물론 작업을 할 때 당시만 해도 당연히 극장 시스템을 기반으로 저희가 작업을 물론 합니다만 네네. 사실 그건 영화제에 출품이 되고 초청이 돼야 관람할 수 있는 조건 환경이고 네. 그래서 이런 뭐 모바일로 보셔도 되고 다 좋은데 화면 크기는 상관없으나 네. 꼭 이어폰은 끼고 봐주셔라. 음. 최소한의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든 네, 맞춰놨으니까. 네네 맞춰놨으니까 네네. 헤드셋이라도 꼭 끼고 관람을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좀 조금 더 즐길 수 있다. 네. 영화를. 네. 알겠습니다. 그쵸. 공포 영화는 사운드가 네, 소리가 굉장히 나죠. 큰 역할을 하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제작 환경 얘기를 네. 조금 했었는데 저희 같은 일반 사람들은 네. 사실 뭐 영화 제작 환경, 그러니까 뭐 촬영 현장이라고 생각하면 일단 감독 네. 그리고 배우 그리고 영화를 찍는 촬영 감독 네, 정도 카메라 감독,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실제 그 촬영 현장에서 이런 그 파트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일반 관객들은 모르고 계신다라든가 아니면 이런 분들이 좀 더 현장에서는 좀 더 힘을 써주고 계신다 이렇게 뭐 소개할 만한 파트들이 있을까요? 흔히 말하는 이제 제작팀 같은 경우고요. 네. 제작팀은 뭐 굳이 이제 비교를 하자면 군대로 치면 행보관님 같은 분들, 군수를 담당하는 분들이시죠. 네. 그래서 영화의 직접적인 작품성의 퀄리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진 않지만, 네. 그러니까 최소한 근데 그 제작팀이 없으면 아예 현장이 돌아가지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담당해 주시는 게 이제 뭐 현장 통제라든지 네네.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 상대해 주는 역할이라든지 네네네. 아니면 정말 스케줄 관리. 이제 몇 분 안 그쵸. 남았다 빨리 넘어가야 된다를 감독은 사실 집중하고 있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외부에서 객관적인 시선으로 체크해주는 사람들이고 뭐 식사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정말 중요한 문제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로케이션에 대한 관리 그 뭐 업체 사장님이 계시다면 그 사장님과 어떤 조율을 하고 조율을 하는 일들 네네. 이런 행정적인 일들이 굉장히 사실 중요한데 네네. 영화를 보는 데 자체는 그렇게 막 돋보이는 분들이 아니시니까 네. 그분들 되게 네. 중요하죠. 그리고 이수민 감독님도 직접 현장에서 이런 저런 파트 다 경험해 보셨나요?
1학년 때는 네네. 네, 되게 그냥 막내로 들어가서 거의 네. 인부 네, 쓰이듯이. 그쵸 맞죠. 네. 여기 개인적으로 예. 네 조명기 여기 있는데 저기 옮겨놔라 뭐 이런 정도 하면 이제 그냥 거의 그 정도 되게 수준이고. 좋은 말로 조연출이라고 부르지 않나요? 아 조연출 근데 네. 생각보다 엄청나게 중요한 아 자리입니다. 그래요?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조연출은. 네. 저 조연출이 약간 또 이제 배우와 감독의 그런 네, 어떤 그 가구 사이에서의 역할도 네, 하고 또 또 하고. 하는 사실 역할이어서 그게 좀 힘들 것 같긴 해요. 네, 그게 물론 제일 이제- 힘듭니다. 네네. 그래서 조연출 친구의 역량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음. 감독이 음. 굉장히 편할 때도 있고요. 네. 아니면 정말 힘들 때도 있어요. 현장 자체를 되게 스무스하게 만들어주는 네, 역할을 네, 하는 네, 거니까. 하긴 거기 이제 음. 그 많은 그 뭐라 하죠? 뭐 촬영 쪽이나 네. 네. 촬영 파트나 뭐 조명 파트나 네. 음향 파트 막 이런 분들의 음. 그 뭐 처우도 계속 아 맞습니다. 봐주고 왜냐면 막 어쨌든 이러는 거니까. 이에서 모든 돌아가는 거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는 연출에게 있는데 그거를 매번 모든 파트에서 연출에게 직접 보고를 하게 되면 네. 네. 연출 입장에서도 들어오는 신경 써야 될 정보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네. 근데 그 중간 다리에서 조연출이 뭔가 자기가 매끄럽게. 해결해줄 수 있는 네. 거는 처우를 빨리빨리 해주고 원활하게 네.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역할인 거죠. 네. 저희가 이렇게 상업 영화를 보면 보통 이제 입봉하는 감독님들의 이력을 보게 되면 뭐 어느 감독님의 조연출 출신이다 이런 게 진짜 많잖아요. 네, 이게 네, 네. 일반적인 수순이잖아요. 네, 그럼 감독님도 이제 상업 영화 쪽으로 들어갈 건데 네. 어느 감독님 밑에 이게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인지 그게 좀 궁금해요. 이게 도제 시스템인 건지. 사실 근데 네네네. 되게 많이 오해를 하고 계신 게 네네. 지금 2025년 현 시점에선 도제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지금 그냥 거의- 회사에서 꽂아주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아 이게 그러니까 더 신인 음. 감독들이 입봉하기 더 척박한 환경이 사실 된 거죠. 네네. 전에는 어떤 한 감독님 밑에 들어가서 네네. 뭐 서드에서 세컨드에서 퍼스트 이렇게 네네. 올라가는 이게 어떤 네. 그게 있었는데 네.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독립 영화에서 이제 상업 영화 입봉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맨땅 헤딩식으로 하고 있는 느낌이 되게 많이 강해진 것 같아요. 네. 이 제도적으로 요거를 좀 커버할 수 있는가. 저번에 방송 나와서도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문화예술계에 대한 어떤 네. 정치적인 그 지반 자체가 그쵸. 지원 자체가 네, 네. 거의 축구 구단으로 따지면 유소년 시스템이 아예 없는 상황이라서 네. 되게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뭐 감독님을 비롯해서 네. 여러 이제 지망 감독 네. 지망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스스로 이제 돌파구를 찾아내야죠. 찾아내야 되는데 네. 이 감독님께서는 어떻게? 저는 그래서 네. 지금 밖에서 나와서 했던 이 글쓰신 분 혹시라는 작품을 네.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네. 저 나름대로 드는 어떤 진짜 현실적인 경제적인 문제도 너무 많고 네. 이래서 그래서 제가 한예종을 입시를 준비하려는 이유도 어쨌든 학교 네. 대한민국에서 어쨌든 예술로는 그렇죠. 가장 쳐주는 학교에서 들어가서 네. 작업물들을 제가 제 네. 능력껏 만들어내면 네. 어쨌든 보여줄 수 있는 관심도 자체도 달라질 수 지금보다는 있고, 훨씬 그렇죠. 달라질 거고 네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사실 그러니까 연출이 혼자 A급이라 그래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함께 하는 그 그러니까요. 키 스텝이라고 하는 스텝들이 다 어느 정도 퀄리티를 내줄 수 있는 친구들이어야지 그 시너지가 나오는 건데 어쨌든 그 학교는 그런 굉장히 능력 있고 재능 있는 친구들이 많이 가는 학교니까 네. 그래서 더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먼 길이긴 한데 학교를 네. 들어가서 제가 내놓는 작업물들이 관심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또 이후의 길이 또 열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창작하는 입장에서 뭐 이게 뭐 어떻게 들리는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너무 뭐 거시적인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이 AI로 만드는 영화들 요즘 그래도 막 나오더라고요. 네. 그것저것 뭐 나문이 네. 나야 문이었나 네, 뭐 그것도 이런 있고요. 영화도 네.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만 막 부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네. 그냥 시대의 흐름은 어차피 막을 수 없는 것 같고요. 네. 뭐 지금 OTT 때문에 뭐 극장 산업이 죽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네. 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시대는 시대 흐름대로 그냥 가야 되는 순리대로 가고 있는 거고 네. 또 그 와중에 놓여 있는 우리가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냐가 중요한 거지. 네. 가는 열차를 붙잡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긴 AI가 많이 도입이 되면 과연 우리 창작자들은 그 AI를 어떻게 써먹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더 현실적이고 그런 거 아닌가? 맞아요. 네, 저도 라는 그렇게- 생각이 좀 많이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드네요. 근데 이제 문제는 네. 그 AI를 활용하는 기술들이 네. 얼마만큼 이 밑에 이 독립영화 하는 이 풀뿌리까지 그 기술이 써먹을 수 있는지가 이게 내려오는 게 중요한 거죠. 네. 지금은 뭐 사실 저도 AI 뭐 영화 한다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고 어떻게 제작되는지는 모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그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어떤 환경 토대도 또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그 교육 환경도 네 결국은 그냥 정치의 문제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많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네. 좋은 날 올 겁니다. 네. 바로 올 겁니다. 이제. 네, 네. 그래요. 지금 뭐 한예종을 이제 그러면 네. 그 준비를 하고 계신데 네. 이번 작품도 학생의 신분으로 만든 작품은 아니잖아요. 저는 네, 졸업한 네. 이후에 그러면 만든 거죠. 한예종 가기 전에도 뭔가 다른 작품을 하실 생각이 있으시는가요? 아니요, 그 어차피 네. 입시할 때 내야 되는 네. 어떤 포트폴리오로서는 네. 이게 단 것 같고요. 아, 네. 지금은 뭐 입시 때문도 있지만 어쨌든 네. 저도 계속해서 네. 틈틈이 습작을 해 놔야 되니까 네. 지금 쓰고 있는 아이템들은 있습니다. 아. 네, 크게 한 4개 정도? 네 개나. 4개 정도 다 아이템들. 공포. 다 공포 뭐 정통 공포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네. 정통 공포라고 불릴 수 없는 것들도 있어요. 네. 제가 처음 시도해 보는 것들도 있고요.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거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영화를 직접 영화판에 계시고 네. 호러 장르를 좋아하시는 네. 네, 감독 매니아로서 네. 나홍진 감독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평가로서요, 아니면 영화 감독으로서 평가로서요? 개인적인 평가로서. 제가 뭐 떠도는 아니 풍문은 제가 사실 왜 이 많습니다만. 질문을 드리냐면 네. 제 주위에 네. 많진 않지만 네. 실제로 입봉을 하신 감독님도 있고 네. 네 그리고 뭐 지금도 지망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공부를 하고 계신 분도 네. 있고 근데 그분들하고 얘기를 할 때 보면 이 나홍진 감독에 대한 평이 굉장히 많이 갈리더라고요. 네. 네. 네네. 실제로 그 영화 학교 네. 안에서나 그리고 감독님 스스로도 어떤 평을 갖고 있는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요. 그냥 그 연출자로서 나홍진 감독님은 전 정말 천재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뭐 괴짜라는 소문도 있고 사실 근데 정말 그러니까 좋은 표현으로 미친 사람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좀 비범한 사람인 것 같아요. 네네. 이 어떤 아이디어나 발상력과 그 추진력 자체가 네.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사람이 할 정도로 네. 대단한 사람임에는 정말 이견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되게 사실 어느 부분은 존경스러울 정도도 있어요. 그런 어떤 끌고 나가는 이 사람의 추진력 하나만큼은 네. 네. 그 제가 영화를 보면서 정말 숨이 턱턱 막히고 막 진짜 누가 제 가슴을 막 짓누르는 듯한 느낌을 처음 느껴본 게 사실 곡성인데 극장에서 처음 봤을 때 네. 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인생 영화로 꼽으셨었죠? 네, 저도 인생 영화로 네, 꼽았으니까요. 네네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뭐 현장이 빡세기로 되게 유명한데. 네. 근데 뭐 어떻게 또 그런 들리는- 스타일은 네. 들리는 소문으로는 뭐 네. 그 감독님께서도 뭐 이젠 나이가 드시더니 음. 유순해지셨다 뭐 이런 얘기도 계속 들리고 네. 모르죠 근데 사실 아마 본인도 네. 주위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자기 본인에 대한 어떤 그 안 좋은 소리들을.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감독님들이 혈기왕성할 때 좀 그런 경우가 많은 네.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예전에 류승환 감독도 네. 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어느 순간 보니까 현장에서 아무도 나랑 밥을 안 먹더라. 내가 아. 밥 먹는 주위에 네. 스태프들이 다 다른 테이블에서 먹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즐거우려고 사실 영화를 하는 건데 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나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되면서 네. 뭔가 좀 더 유순하게 해야겠다.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구나 그동안. 근데 그 논란이라면 논란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네. 곡성도 사실 지금 벌써 시간이 10년 전 영화 10년 됐죠.
이게 뭐 사실 그런 어떤 루머들이나 이런 거는 네. 그러니까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 연예인 가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사실 제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함부로 말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도 어느 순간은 들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렇죠. 네. 모든 게 그런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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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독님 지금 이렇게 조교 활동하시면서 네. 틈틈이 또 팟캐스트를 아, 시작하셨다고 네. 네, 얘기를 들었어요. 네. 팟캐스트 시작을 했습니다. 네. 제목이 뭐죠? 반지하 영화관입니다. 네, 반지하 영화관. 네, 그럼 반지하 영화에 영화관. 대한 네, 팟캐스트. 네, 영화 팟캐스트고요. 그냥 네. 작게 시작했고요. 뭐 네. 엄청나게 거창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사실 진짜 놀라고 만든 거여가지고 네. 그래도 아니 뭐 어떤 네. 분이랑 같이 하시는 그 거예요? 이 글쓰시문 혹시에 나온 수아 역할을 맡은 네. 아, 네. 네, 추은송 배우와 함께 네. 시작을 했습니다. 두 분이서. 네. 네, 네. 원래 이제 세 명이서 하기로 했었는데 네. 아니 처음에 나는 남자 둘이서 하게 될 것 같다. 네. 그래가지고 또 칙칙한 또 방송이 됐구나 생각을 했는데 막상 들으니까 여성분이랑 이렇게 네, 하시더라고. 네. 아, 그래요. 원래 하기로 했던 그 남자분이 빠져나가고 네, 그죠? 맞습니다. 네, 네, 이렇게 네, 되어진 네, 거죠. 네, 네, 네. 네. 그럼 근데 아마 세 명 체제가 가장 안정적이라는 생각은 계속 들어요. 제가 뭐 나인틴도 그렇고 3구도 그렇고 듣다 네, 보면 네, 네. 두 명이서 티키타카 할 수 있는 것보다 세 명이서 티키타카 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풍성하거든요. 그렇죠. 하거든요. 그래서 네. 한 명은 조만간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구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럼 뭐 저희처럼 이제 영화 한 편을 네, 파는 그런 네, 내용일 맞습니다. 텐데 네. 주로 그 영화의 선택은 어떻게 지금은 가지고 계세요? 계속 최대한 신작으로 하려고 하기도 하고 네. 아니면 뭔가 시의성이 있어야 된다 싶으면 네. 뭐 또 따로 컨셉을 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일단 뭐 언뜻 그 직접 영화를 하시는 분들의 영화 팟캐스트니까 네. 저희 같이 뭐 일반인이 그렇죠. 네. 영화 팟캐스트와는 좀 차별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내세울 수 있는 차별성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제가 방송에서도 매주 이제 네 화가 좀 올라갔는데 네. 매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 팟캐스트라는 시장 자체에 음. 우리가 그래도 좀 젊은 세대에 속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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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들의 시선으로 했을 때 또 다른 세대의 청취자들이 어떻게 듣는지는 또 다를 문제이고 네. 또 당연히 저희는 현업에 있으니까 현업에서 할 수 있는 말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네. 근데 아직은 좀 저희도 다듬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한 10번 정도 녹음할 때까지는 네. 전체적인 포맷이 좀 잡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 알겠습니다. 또 푸릇푸릇한 맛이 있어. 저 잘 듣고 있습니다. 아이, 여러분 감사합니다. 반지하 영화관. 네. 반지하에서 이렇게 1층, 2층 이렇게 올라가자는 네, 의미죠? 네, 지상으로 올라가고 싶다. 뭐 이런 여기가 지하인 줄 알았니? 뭐 이런 거.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더 할 얘기 있나요? 영화에 대해서? 네. 뭐 이 정도. 네네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도 종종 네, 네, 영화 불러주시면. 뭐, 네, 괜찮은 영화 있을 때마다 네. 나오셔가지고 또 좋은 얘기, 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 설 특집으로 보내드린 저희 호해 방송. 네, 호해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희는 또 다른 특집으로 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